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졌어요. 지금까지는 뭐 송영길이가, 저도 뭐 누차 말씀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송영길이가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돈 선거를, 쩐 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알 수밖에 없지요. 예, 이 얘기는요, 결국 이재명이가 모르게 이화영이가 혼자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했겠느냐. 반드시 이화영이는 이재명한테 다 얘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들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듯이, 자, 이 송영길이의 최측근인 윤관석이, 그리고 이정근이는 뭐 20년 이상 아주 밀접한 특수 모종의 관계다. 이렇게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측근인 윤관석이나 이성만, 그리고 이정근이가 하는 일, 더더군다나 또 하나의 측근인 강래구, 그리고 그 밑에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주도가 돼서 이 쩐 선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당대표 출마자 자신이 과연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은 지금 상황이 똑같은, 작전이 똑같아요. 전부 모르쇠, 부인. 자, 그러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요, 이거 한마디로 웃기는 거야. 그야말로 송영길이가, 이재명이가 검찰에 소설 쓴다고 했지만은 이재명이가 소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영길이도 검찰이 소설 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도 하고 있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소설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송영길이도 이건 검찰발 소설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소설 쓰는 것은요, 이재명이가 소설 썼듯이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 썼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이 녹취 파일을 지금 JTBC가요, 상당 부분의 녹취 파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자, 오늘 JTBC 녹취 파일의 핵심은요,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송영길이가 이 돈을 모아서 쩐 선거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알았을 것이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송영길이가 거짓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JTBC 오늘 녹취 파일의 폭로 내용을 보면은 핵심이 뭐냐? 아이고, 인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송영길이가 돈을 뿌리고 다녔어요. 돈을 뿌리고 다녔다는 녹취가 나온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송영길이한테는 핵폭탄이 터졌다. 누구에 의해서? JTBC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송영길 수사 단계가요, 제2단계 가속기화를 넣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가지고요, 송영길 보좌관을 추가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미 했고, 윤관석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은요, 송영길이가 들어와도 큰일, 안 들어와도 큰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강래구는 말이죠, 2021년도 그해 5달이 지나고 나서, 즉 당 대표 선거가 지나고 나서 청백리상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송영길 사건 이외에 또 하나는 뭐냐? 우선 뭐 이 김종민 의원이 이제 강력히 지금 이재명의 다루는 방식도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장 주민들이 덧탐사에 관해서 강력한 이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대회에서는 이번 기재위원들 오늘 출발했죠. 지금 이제 파리, 독일 뭐 이런 데로 지금 이제 유럽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뭔지를 파악한다는 미명하에 떠났는데, 이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송영길 관련 뉴스인데, 들어와도 참 골치 아프고, 안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홍근이가 말이죠, 오늘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송영길을 빨리 돌아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거는 이재명이가 사실상 손절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재명이가 지만 살겠다고 송영길을 너는 네가 결자해자라,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나는 너에 대해서 손 띄겠다. 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이 오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송영길을 들어와라. 이렇게 어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논평가들, 정치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재명이가 선전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왜? 제가 여러분께 주장했던 논평했던 건 똑같아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송영길의 사법 리스크까지 껴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이가 들어와도 머리가 아프고 안 들어오면 더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홍근이가 오늘 뭐라고 송영길을 얘기했느냐. 송영길이는 무한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발언과 함께 조기 기욱해서 이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조기 기욱해서 빨리 사퇴 수습하자 이 내용하고 똑같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이가 들어와도 지금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바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왜냐하면 뭐 녹취 파일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정건이가 이 진술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강래구도 상당 부분의 이 자폭, 양심 선언을 했다. 예,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강래구가 모은 돈은 대전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받아서 모은 돈이다. 라는 부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이재명 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도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전부 다 관련자들이 진술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이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심, 송심. 이렇게 또 밀접한 관계, 커넥션이 셌잖아요. 그래서 이 전당대라는 공세가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욱하지 않아? 그러면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설 자리가 없다. 예,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송영길의 기국이 늦어질수록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질 수가 없다. 당장 말이죠. 어제 이재명이가 내놓은 입장, 이거 너무나 안일한 입장이다. 예, 왜 그러겠느냐? 이재명이가 지 것 때문에, 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밖에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현마저도요. 과거에 한나라당 이 차떼기 사건 났을 때 또 바뀔 때 집안잔치인 전당대회에서 돈단치는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제로 연루된 자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당의 엄격함을 보여라. 그리고 재탕장 수준의 장당 수준의 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종민도요. 지금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는 윤리감각이 굉장히 태화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지금 당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요. 더 흔들리기 전에 신뢰 회복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고 지도부 대응이 아니라고 또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시에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1시간 후인 9시에 긴급 최고위로 소집해서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고 윤리 감각도 굉장히 태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재명 지도부를 직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당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 취재 경쟁을 보면은요. 송영길이가 알았을 것이야.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이 녹취 내용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성만이가 송영길한테는 얘기했어. 그리고 송영길까지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요. 송영길이가 강래구가 돈 좀 썼냐? 이렇게 묻더라. 이 얘기는 또 이정근이의 녹취록을 통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송영길이가 다 알아.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JTBC 보도에 따르면 JTBC 보도와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JTBC가 이제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송영길이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돈을 돌렸다 이겁니다. 요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직접 돈을 뿌린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녹음 파일이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이 JTBC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뭐 몰랐다? 이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JTBC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4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20여일 앞둔 상황이 있었죠. 자, 이정근이한테 이 강내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예,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영길이 형한테. 야, 이거 뭐 등에 돈 준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뭐 상황실장들한테 도와달라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누가? 송영길이가 그랬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성만이가 돈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강내구한테 줘서 강내구가 지역본부장한테 돈을 나눠줬잖아요. 이 나눠준 얘기를 했더니 송영길이가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줬다는 의미의 녹취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정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그냥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강내구가 뭐라고 하느냐? 영길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 그래서 영길이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그만하든가 아니면 더 하든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내용을 갖다가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전선거하는 걸 갖다가 송영길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녹취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직접 송영길이가 돈 봉투를 나눠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강내구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를 돕는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선거를 자기가 누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얘기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돈을 좀 더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그랬는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영길이 형이 돈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갖고 얼마씩 누구한테 많이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는 지금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강내구가. 그런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모아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처리를 했더라고. 이 얘기는 이미 돈을 줬더라고.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어서 그 강내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무하게는 뭐 이 아무아무 많이 해줬어. 이 아무아무게라고 말하니까 이정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근이하고 강내구하고 이 송영길 이 뭐 당연히 윤관석은 들어갔겠죠. 이 송영길이가 돈을 뿌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이정근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 받는 사람을 좀 누군지 좀 명단 좀 공유하자. 이렇게 강내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거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정근이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걸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누구는 좀 했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강내구한테 이정근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내구가 뭐라고 하느냐.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지가 알아서 누구한테 돈을 준 거는 우리는 그냥 알 필요 없어. 우리 하는 것만 똑바로 잘하면 돼. 이러한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고 여기 우리 그 조직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한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없냐 이런 거를 강내구한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내구가 상관이 있죠.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전체 녹취 파일 돈 봉투 살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이러한 녹취 파일을 JT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JTBC가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송영길이의 이 녹취 파일을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JTBC 이거 아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길이 형이가 이미 돈을 다 뿌렸다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요, JTBC가 추가하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잘했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지금 JTBC에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말이죠. 이미 이성만이가 마련하는 돈은요, 3월 30일 날 이성만이가 이정근한테 전달을 했다. 이렇게 JTBC가 추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 돈이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사실을 송영길에게 다 얘기했고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이 내용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JTBC 취재 보도에 의하면 이성만 의원부터 돈을 받기 하루 전날 밤에 이정근이는 송영길 의원하고 따로 만나서 저녁 식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저녁 식사할 때 당연히 이전 선거 얘기가 나왔겠죠. 예. 그리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송영길이가 잘했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 이거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빼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처리했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이 얘기를 보면은 9,400만 원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송영길이가 전부 다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왜곡된 조작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뭐라고 그럴까요?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JTBC에서는요, 이정은 녹취 파일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정근한테도 그리고 송영길한테도 취재를 했지만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작년에 송영길 보좌관이 대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JTBC한테 대표님 말씀은 되게 불쾌하신 게 대표님은 전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를 통하지 않은 후원금은 불법이라니까요. 공신 후원금을 통하지 아니하고 받은 거는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박영길 보좌관도, 이 박용수, 그러니까 송영길 보좌관도 철저히 부인을 해 온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송영길 관련 이 보도는 그야말로 쌓이고 쌓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강내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야말로 이 송영길이가 당 대표로 당선되는데 어마어마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로 저는 줬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뭐냐? 이 강내구가요, 11월 달에, 2021년도 11월 달에 사단법인인 한국감사협회가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2021년도 한국감사인 대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자랑스러운 감사인 상 중에 금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청백리상까지 받았어요. 딱 5달 후에. 자, 이 청백리상 아주 최고의 영예스러운 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강내구는요, 수자원 광사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도입해가지고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감사를 수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밑에 사람이 한 것도 이런 상 하나 주려고 정책적으로, 자, 강내구한테 상 줍시다. 이렇게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한 이런 좋은 내용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이게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송영길이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청백리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11월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2년 4월에 강내구가 어디에 선임이 되느냐. 제17대 한국감사협회장에 선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거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받은 상이 맞아?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요. 2019년도 12월부터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에서는요. 이 강 씨가 상임감사 지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금품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의 고삐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일광 주민들이 열이 받쳤어요. 왜냐? 일광이라는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거 하나로 일광 식당은 친일파 식당이다. 그리고 일광 마치 군민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 일광이 일제 잔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에 대한 이건 명예훼손이다. 따라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경고 성명을 그리고 시위를 오늘 기자회견을 기장군청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덧탐사에 대한 규탄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일광 주민들 이거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장군도 지난 10일 날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명예훼손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에는요, 부산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 그리고 기장군 의원도 덧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덧탐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덧탐사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 규탄 그리고 법적 대응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